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버드탑 코멘트입니다. 한국의 몹시 추운 강추위가 주말에 갔었다는데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중국은 성폭행범이자 전 엑소의 멤버인 크리스 우이판에게 징역 13년을 확정했습니다. 그는 중국에서 형기를 채운 뒤에는 국적이 있는 캐나다로 추방이 됩니다. 그런데 캐나다는 성범죄자에게 화학적 거세를 실시하고 있기에 그 또한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에서 미국인들은 과거와 같은 광폭 소비를 하지 않았으며 온라인 판매는 11월과 12월에 작년 동기 대비 1%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것은 최근 5년간 최저의 상승 수치라고 합니다. 금요일 다우와 S&P는 각각 0.33%, 0.06%씩 상승했고 나스닥은 0.11% 하락을 했습니다. 유가는 오늘 오전 현재 배럴당 75.60불로 약간 오르고 있고 금도 온스당 2024.5불로 약간 오르고 있습니다. 금리 또한 오늘 오전 현재 2년 만기 국채는 4.97%로 약간 오르고 있고 10년 만기 국채는 4.5%로 역시 약간 오르고 있습니다. 즉 가격은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챗보트인 Grok가 다음 주에 X에다가 월정액 16불, 29,900원 정도로 유료 서비스를 통해 출시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닛산 자동차도 14억 불, 1조 8,284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영국에서 2개의 새로운 전기차 공장을 만들어 생산한다고 합니다. 몬테네그로 법원은 지난주에 금요일에 가상화폐 기업가인 권도형의 송환을 승인했습니다. 그를 미국이나 한국에 넘겨줄지는 장관이 정하게 됩니다. 그가 만약 미국으로 가면 엄청난 기간의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대만의 팍스콘 전 회장은 총통 후보에서 사퇴를 했습니다. 대만의 주요 야당은 친중국적인 정부를 세우기 위한 동맹이 무너진 이후에 경쟁적으로 출마를 한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는 프랑스, 독일, 이태리의 국민은 비자 없이 중국에 입국하는 것을 허용했고 말레이시아도 역시 인도와 중국 관광객들에게 비자 없이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11억 불, 1조 4,366억 원 정도의 대출을 IMF와 ADB에게서 12월 안에 받기로 했습니다. 태국은 외국인의 투자 유치를 위해 동부산업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과 투자가에게 10년 비자를 제공한다고 부총리가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이 계획은 투자자에게 유리할 것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올해 340만 명에서 350만 명의 중국 관광객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던 태국은 현재까지 301만 명이 입국을 해서 예상보다 적은 수의 인원이 들어옵니다. 올해 정부의 목표는 2,800만 명의 외국인이 입국하는 것인데 현재까지 2,388만 명이 입국을 했습니다. 중국의 보건당국은 이미 알려진 병원체들의 조합으로 인하여 최근 중국 어린이들에게 급격히 발생하고 있는 급성호흡기 감염의 이유라고 했으며 이것은 새로운 바이러스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발표했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마음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서방 세계는 또 놀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양자강에서 나오는 상하이 털개의 시즌으로 들어선 11월은 홍콩에서도 아주 맛있게 먹는 게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홍콩에서는 가격이 엄청 비싸기 때문에 홍콩의 주민들은 주말에 심천으로 놀러가서 저렴한 가격으로 상하이 털개를 먹고 있다고 하며 홍콩 식당들에게 타격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의 바클레이스 은행은 향후 수년에 걸쳐 최대 10억 파운드, 1조 6,466억 원 정도의 비용을 절감할 계획으로 최대 2,000명을 해고시킬 예정이며 이것은 전 직원의 2% 정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 아부다비나 사우디 국부펀드가 미국의 중요한 첨단 기술에 투자를 하거나 인수를 해서 그것이 결국엔 중국의 손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음으로 시작하는 경제지는 따따블감 30% 수익률, 공모주 사기에 개미들도 또 걸렸다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현재 공모주에 관련하여 사기를 치는 사건들이 많아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사기를 당하고 있으며 정부 또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증거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개인 투자가만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공모주를 광고하는 경제지가 이따위 기사를 내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ELS, 주가 또는 지수연계 증권에 연계가 된 HSI 지수가 2021년 고점 이후 거의 50%가 내려오면서 원금이 깨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20조 5천억이 반영이 되었으며 가장 많은 잔고를 가지고 있는 은행은 KB은행으로 7조 6,695억 원입니다. 내년 상반기에만 4조 원 이상이 상환이 될 예정이나 HS 지수가 회복이 안 되면 큰 손해, 즉 시초가와 현재가 또는 만기가의 차이가 되겠죠. 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ELS보다는 HSC이나
CSI 300 ETF 같은 한 개의 지수에 투자하는 것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미음으로 시작하는 경제지에는 주식 대박 노렸는데 날벼락, 리딩방 사기에 1만 명이 당했다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리딩방 또는 주식방 같은 것은 개인 투자자들은 이용하면 안 됩니다. 누누이 코멘트나 세미나에서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부처님이나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 미음으로 시작하는 경제지는 퇴직연금 투자로 딱이네, 최대 수익률 50%라는 이 상품 뭐길래 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것은 엔비디아나 테슬라 같은 주식과 국공채를 섞어서 투자하는 지난해 말에 국내에서 출시가 된 ETF입니다. 국내에 총 17개가 있으며 올해에만 수익률이 엔비디아의 덕택으로 50%에 육박하는 것도 있지만 모든 17개의 ETF의 수익률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또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주식들의 주가가 테슬라같이 빠지게 되면 이런 수준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 경제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디어 면에서는 좋은 상품입니다. 테슬라 같은 주식을 빼고 엔비디아나 다른 전망이 좋은 주식들과 연 10%의 이자가 또 매 분기마다 2.5%씩 나오는 상품을 섞는다면 아주 좋은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ETF로 유명한 삼성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HBM 반도체 관련 ETF를 21일에 출시했습니다. HBM은 AI 열풍으로 수요가 늘고 있고 초고성능, 초고용량 메모리로 그래픽 처리 장치의 AI 연산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반도체입니다. 여기에 어느 주식들이 들어가 있으며 보수가 얼마인지 나온 도표를 첨부합니다. 첫 3일 동안은 미래에셋증권이 439만 자를 열었고 삼성증권이 321만 자를 열었으며 수익률은 1.56%가 오른 미래에셋이 0.88%로 오른 삼성보다는 나았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는 나쁘지는 않지만 주식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언제 하락을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에 이런 주식들과 위에서 언급한 1년에 10% 이자를 주는 상품과 연계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출의 실적을 뻥튀기 위한 파두란 회사의 IPO로 인하여 금감원, 거래소, 금융투자협회 같은 곳에선 이제부터 IPO를 심사할 때의 절차를 확실히 해서 이런 사기 IPO가 없겠다고 했습니다.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개인들은 언론에서 광고하는 IPO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오늘 오전 현재 지수는 오르고 있으며 HSCI가 1.75% 오르면서 7,28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리플은 825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연말연시에 모임들이 많을 텐데 건강에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월요일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